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국민 플랫폼 사업. 예?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하이퍼 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제가 그동안 쭉 얘기하면서 뭐랬습니까? 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플랫폼은요. 데이터 혁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데이터 혁명의 원천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 보세요. 엄청난 데이터 확보했잖아요. 애플도 봐보세요. 엄청난 데이터 확보했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예? 그런데 혁신은 정체됐어요. 왜 그런가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문명이 대전환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전에 농촌 문명이었잖아요. 농업 문명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1, 2차 기술혁명을 우리가 이 두 차례 기술혁명을 겪으면서 도시 문명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도시 문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삶을 확장시켜줬잖아요. 예? 농촌에서 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다가요. 그러다가 3차 기술혁명이 진행되면서 이게 세계화가 소위 말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세계로 이게 확장되면서 최근에 뭐 탈세계와 이런 흐름도 있지만은 헤게모니 패권 싸움에서 물리적 공간이 계속 확장된 거 아닙니까? 산업 문명 속에서는요. 예? 국경 없는 이 서로가 다 연결되게 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 공간에서는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물리적으로 팽창할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공급 과잉이 60대 후반부터 공급 과잉 시대로 진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조업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3차, 4차, 지금 뭐 앞으로 이제 5차, 6차 이런 기술혁명들이 가는 것은 어디로 합니까? 디지털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사이버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글로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삶을 사는 곳이라는 것은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다 생명체가 사는 곳은 바로 뭐냐?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자기 완결성을 갖는 상호 의존이 되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사이버 공간에다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가 이걸 그래서 21세기형 자치도시 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바로 거기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회와 일거리가 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쪽에서 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쪽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가 정도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걸 주도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도했던 것들이 플랫폼 이 기업들이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온 겁니다. 그래서 4차 기술혁명 이후에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통합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통합이요. 제조업을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흡수 통합시키잖아요. 애플이 제조업을 갖다가 통합을 시키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도 그러니까는 통합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디지털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해요. 그래야지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발전을 못 합니다. 왜?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까.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상호 의존. 생명체와 생명체 간에, 생명체와 비생명체 간에 상호 의존하면서 그 속에서 뭐냐면 계속해서 더 이게 번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디지털 생태계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디지털 생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디지털 생태계는 디지털 생태계를 주도한 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누가 그랬습니까요? 기업 중심으로 연결된 거죠. 기업 중심으로요. 예?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디지털 생태계에
디지털 생태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었습니까요? 디지털 생태계는요,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글이 뭘 했습니까? 구글이 뭘 했다 했었죠? 구글이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뭘 했다 했었어요? 플랫폼이 되려면은 그 안에 사람들을 다 글로 이렇게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끌어 모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개방이 돼야 되는 거죠. 개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서로가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를 하면서 협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익을 제공했다 그랬잖아요. 구글이 뭐예요?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라는 이익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애플은 무슨 이익을 제공을 했어요?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한테 돈 벌 기회를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콘텐츠를,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돈 벌 기회를 주고 이익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시키고, 예? 연결시키고, 그래서 상호, 그러니까 개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 중심으로 결국 진행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이게 폐쇄적이 돼버렸죠. 구글의 데이터, 애플의 데이터, 아마존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기업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사용하는 게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용자들의 데이터의 주권 침해 이런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별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사업과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구글하고 애플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파편화가 된 거죠. 파편화가 된 거야. 근데 플랫폼을 뭐냐면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플랫폼을 주도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이익을요. 그렇죠?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디지털 생태계의 지금까지의 발전이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발전했는데, 그렇잖아요.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발전했잖아요. 예? 구글과 애플이 어떻게 발전했어요? 개방과 공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플랫폼 만들고 나서는 개방보다는 폐쇄적이고 공유보다는 독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나오는 거지. 예? 디지털 사업 모델은요,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혁신들 봐보세요. 다 개방과 공유잖아요. 예? 구글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익 공유를 통해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애플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거 다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고요. 누구나가 거기 갈 수 있게 했는데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는 그 플랫폼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독점을 하잖아요. 배타적으로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접근할 수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러면 이런 플랫폼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하이퍼 웹입니다. 그 개념이 하이퍼 웹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요. 하이퍼 웹을 만들자 이겁니다. 기존의 기업 중심의 파편화된 플랫폼을 넘어서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겁니다. 즉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인터넷 정신의 회복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봐보세요.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 시스템입니다. 유계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있는 중앙 집중 시스템이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뭐예요? 분산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걸 한번 상기해 보세요.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는 뭡니까? 계산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이라는 게 뜻이 계산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종합적인 정보의 단말기로 진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는 이 데이터가 다양화되고 용량이 폭발하는 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데이터의 다양하고 용량을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는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컴퓨터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의 컴퓨터가 다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그걸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가 뭐예요? 비트윈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트윈이요. 뭐뭐 사이에. 네트라는 건 뭡니까? 연결이잖아요. 연결망이잖아요. 예? 예? 서로를 그러니까 연결하는 게 이게 인터넷의 뜻이잖아요.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용량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인터넷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터넷 정신으로 해가지고 디지털이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근데 여기에 전통적인 산업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예요? 자본이 중심인 사회잖아요. 자본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본 축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논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혼자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탐욕의 논리가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요? 중앙 집중식 연결 체계로 이어진 거예요. 즉 폐쇄적인 플랫폼이에요. 예? 애플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같이 공유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플랫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폐쇄적인.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개방의 논리로 성장을 했는데, 예? 성장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화해버린 거예요. 왜? 자본 논리가 개입되다 보니까.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자본의 논리가 개입되다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플랫폼 독점,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 이라든가 혁신 정체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래서 그런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나왔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혁신이 정체하는. 자, 이걸 지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최백은 TV 87회에서 87회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늘이 118회니까요. 애플 모델은 미국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요? 애플이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플랫폼화로는 이행의 선두주자였었어요. 그런데 애플이 지금 현재 한번 상태를 봐봅시다. 현재 상태예요.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애플이 어떻게 성장해왔다는 것은 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애플의 생태계를 보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애플이 어떻게 했습니까요? 아이팟이라는 것은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스마트폰도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안으로 그러니까 통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팟은 뭐예요? 아이팟은 소위 말해서 MP3잖아요. 아이폰은 스마트폰이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MP3라는 제조업 제품에다가 뭘 했습니까요? 디지털 가치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결합시킨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라는 사업 모델을 개최해서 디지털 음원, 예? 디지털 음원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착시킨 거 아닙니까? 달아준 거 아니에요. 달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요? 전통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 직원들이 다 그걸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들이 그러니까는 예?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쏟아내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왜? 그거는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기업 안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공급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해야지 이게 가능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3대7 법칙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3대7 법칙이. 스마트폰이 아웃폰이 된 것도 바로 뭡니까요? 여기 아주 그냥 매력적인 앱들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여기 장착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익을 공유를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플 생태계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애플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쏟아내는 데이터들을 애플이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왜? 애플 생태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애플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에, 예? 폐쇄적이죠. 폐쇄적. 왜 그렇게 했습니까요? 애플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자본의 탐욕의 논리에 걸려다 보니까 자기 혼자 독점하고 싶은 거죠. 이익을.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생태계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애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혁신이 정체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에 놓이게 되죠. 애플이 한번 봐보세요. 아이팟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 M1 맥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잖아요. 이 애플의 장점은 뭐냐면 구글과 달리 이 제품들을 그러니까 결합시키잖아요. 제품들 처음부터 MP3, 스마트폰, 이거 뭐 워치든 뭐든 간에 이 제품들을 연결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구글하고 차이잖아요. 기본적은요. 예? 이렇게 확장해 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빨간색 기둥이 막대기가 R&D 비율,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돈, 그 비중입니다. 빨간색 기둥이요.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요.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이거 봐보세요. 재밌는 게요. 2020년까지 한번 봐보세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때 오히려 뭐냐면은 R&D 비율은 떨어지고 있죠. R&D 비율이 올라갈 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앉아있고요. 아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때 R&D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R&D 비율은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R&D라는 건 뭡니까요? 전통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기업들의 혁신의 원동력에 섰습니다.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많이 지출하는 기업들이 혁신을 그러니까는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 즉 뭐냐면 많은 특허를 갖고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혁신의 원동력은 R&D였었죠. 연구개발이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개발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신주단지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요, 애플을 딱 보게 되면요, 연구개발 비중하고 영업이익률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개발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혁신의 원동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야. 여러분, 삼성전자는 R&D를요, 6% 이상 씁니다. 그런데 애플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제조업 시대 때는 R&D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원천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R&D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제조업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조업체예요. 근데 애플은 아이디어 업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스티브 잡스가 생전 때까지는, 그게 한 2012년까지는 스티브 잡스의 치적이었었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제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팀 쿡스에서는 제조업체로 전락해가고 있다. 애플이. 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팟하고 애플의 생태계에다가 그냥 그 이후에는 뭐냐면 새로운 제조업 제품을 계속해서 더 붙여넣는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왜? 그 전에는 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습니까? 한때 35.3%까지 올라갔어요. 2012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는 그 다음인가 그랬을 때요.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요? 애플에 그러니까 그 이익 중에서 소위 말해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때 이 영업이익률은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앱 같은 거, 앱을 판매해가지고 생긴 수익은 비용은 발생 안 하잖아요. 앱이라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유형적인 제한은 그러니까는 이게 많이 만들수록 비용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제조업 제품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인 앱이라든가 디지털 음원 같은 것은 이건 추가로 그러니까 판매한다고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제해서 다운받는 거니까는. 비용이 발생 안 하고 수입만 잡히니까는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률이.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투자는 뭘로 했습니까요? 그냥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예?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 앱스토어, 이거였었잖아요. 아이디어잖아요, 이건요. 무슨,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험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으면서도 연구개발비는 별로 안 들어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산업사의 경험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연구개발만이 떠들고 있거든요. 제조업에는 적합합니다. 연구개발이 혁신의 원동력인 거 맞아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는요, 연구개발 비중하고 영업이익률하고 관계가 없는 건요, 글로벌 1000대 기업을 분석해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농업하고 제조업하고 혁신의 방식이 다르듯이요. 예? 디지털 플랫폼 사업 모델하고 제조업하고 왜 혁신의 방식이 똑같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화석화된 사고죠. 자, 어쨌든 간에요. 애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 과거네요. 2016년부터 17년, 그다음에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건 구글이네요. 구글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박스 쪽에는 어더 배치라고 돼 있죠. 위에 부분은 이제 아예 표시까지 했죠. 오퍼레이팅 로스라고. 이게 영업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안의 수치로, 손실은 가로 안의 수치로 했는데, 예? 그 단위가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 2016년에 한 11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어더 배치가 뭐냐면요. 배치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도잖아요. 시도요. 베팅한다 할 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수익 사업 부서예요. 구글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 가치를,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게 어더 배치인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했지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2010년에 11억 달러, 2017년에 거의 10억 달러, 9억 달러이고, 2018년에 34억 달러, 2019년에 48억 달러, 2020년에 45억 달러.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수익 사업이 구글이. 왜 그럽니까? 구글이 엄청난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보했잖아요. 플랫폼 기업이니까요. 우리가 미국의 양대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모델이 구글하고 애플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과거에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수익성이 애플 같은 경우도 개선이 안 돼지고 있고, 과거에 2012년까지 만들었던 그런 것이 더 이상 도래하지 않고 있고요. 10년 전에 해서 지금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스티브 잡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을 때, 소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라든가 이 앱스토어 모델 같은 경우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솔직히 애플 같은 경우요. 그냥 계속해서 하드웨어로 그냥 이렇게 주변 저걸 확장해 가는 것 뿐이지. 예? 제조업, 기존의 애플 생태계에다가 제조업 제품을 계속해서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기능적으로요. 구글은 거기다가 뭐냐면 하드웨어도 없어. 예? 그렇잖아요.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죠. 구글 같은 경우. 새로운 수익사, 데이터를 엄청 만들어냈잖아요. 구글만큼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인 이유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그렇게 해서 발전시켰으면 뭐 하냐고요? 새로운 수익성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플랫폼들이 자기들이 성장을 한 건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성장을 해놓고, 성장해놓고 나서는 바로 뭐냐면 과거 자기들이 혐오를 했었던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소위 독점 기업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폐쇄적인 이런. 예? 이걸 구글 내부 직원들이 구글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해요. 자기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그런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구글의 2021년, 22년입니다. 구글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잖아요. 광고 수입이 그러니까 80% 이제 안팎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봤어요. 2021년, 22년에도 어더 배치가 어떻습니까요? 13억 달러, 16억 달러 손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예? 왜 그러냐 이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 하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혁명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데이터 경제가 도래한다고 얼마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막 설레발치고 그랬습니까? 데이터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도 그 덕분에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폐쇄적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폐쇄적이 됐기 때문에. 예? 공유를 안 하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기존 플랫폼 사업 모델의 결정적인 한계인 거예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은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이게 미국의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혁신이 없어진 이유예요. 지난 10년 전부터.